계단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먼저 찾게 되는 순간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 무릎이 왜 이렇게까지 됐지? 아직 걷긴 걷는데 계단 내려갈 때는 괜히 겁이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는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조금만 많이 걸어도 그날 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그렇겠지. 이제는 수술 말고는 답이 없겠지. 그런데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연골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여러분, 보행과 관절 움직임을 중심으로 무릎 통증을 겪는 분들의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릎이 아픈 분들 중 상당수는 연골보다 먼저 몸의 사용법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고 다리의 축은 틀어져 있었으며 관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매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나 자기공명 영상은 현재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왜 아프게 되었는지는 그 사진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골만 탓하다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아도 불편 없이 잘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골 상태는 괜찮은데 통증이 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근육의 작동 여부, 걸음의 방향, 관절이 움직이기 전 준비 과정에서 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계단을 다시 편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준 단 하나의 핵심 동작을 중심으로 무릎을 살리는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도구도 필요 없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익히시면 무릎 통증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릎은 나이보다 사용 방식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노면의 울퉁불퉁함을 그대로 차체에 전달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완충해 주는 장치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 첫 번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릎을 지켜줘야 할 근육이 제 역할을 멈춘 상태라는 점입니다. 무릎에도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날 때 생기는 충격을 관절이 아니라 근육이 먼저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잠들어 있으면 모든 충격이 무릎 관절로 바로 전달됩니다.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고 계실까요? 보통 몇천 걸음은 걷습니다. 그 모든 걸음의 충격이 매번 무릎 관절을 직접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천 번, 일주일이면 수만 번입니다. 이 상태가 몇 년만 반복돼도 무릎이 버틸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 왜 근육이 잠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통증입니다. 아프니까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임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 무릎은 더 아파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무릎을 보호해야 할 근육은 점점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리의 축이 무너져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서 계신다면 발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발끝이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습니까?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진 상태로 걷고 계십니다. 이 상태로 걸으면 무릎의 특정 부위에만 압력이 집중됩니다. 타이어가 한쪽만 닳는 자동차처럼 무릎도 한쪽만 계속해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걸음에서는 무릎 전체에 힘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하지만 축이 틀어지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무릎은 훨씬 더 빨리 지칩니다. 문제는 이걸 본인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느껴집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뗄 때,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유난히 무릎이 더 아프지 않으십니까? 이건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힘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엔진에 바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 안에는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새 자고 나면,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은 굳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관절은 준비되지 않은 채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행히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건드릴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이 동작 하나로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고 다리의 축을 다시 인식시키고 관절을 안전하게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일수록 이 동작을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릎을 다시 살리는 핵심 동작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동작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드리는 무릎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이 동작 하나로 무릎을 지켜야 할 근육이 깨어나고 관절이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바닥이나 침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주세요. 몸에 힘은 빼고 어깨와 허리도 편안하게 둡니다. 그 다음 수건이나 작은 베개 하나를 무릎 아래에 받쳐주세요. 무릎이 살짝만 굽혀지는 정도면 됩니다. 왜 받치느냐고요?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는 무릎 뒤쪽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각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보세요. 이때 발목만 까딱이는 느낌이 아니라 다리 전체가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발끝을 당기면서 동시에 발뒤꿈치를 아래로 쭉 밀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두 동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발끝은 당기고 발뒤꿈치는 밀어낸다. 그 순간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한번 만져 보십시오. 단단해졌다면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아무 느낌이 없다면 힘이 발목에만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발 뒤꿈치를 더 강하게 밀어낸다는 느낌을 주십시오. 이 상태를 천천히 10까지 세며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숨은 자연스럽게 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10초가 힘들다면 8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근육이 확실히 깨어나는 감각입니다. 10까지 셌다면 힘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갑자기 확 풀지 말고 서서히 이완합니다. 이제 5초 정도 쉬었다가 같은 동작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하세요. 전체 시간은 1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릎 스위치 리셋 동작입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면 이 동작이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무릎의 가장 큰 보호 장치를 직접 깨우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생기는 충격이 절반 이상을 근육이 대신 흡수합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잠들어 있으면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방금 배운 동작은 잠들어 있던 근육에게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하고 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릎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 일어날 때 덜 무섭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근육이 실제로 충격을 나누어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동작의 효과를 확실하게 굳히려면 함께 해주셔야 할 작은 루틴이 더 있습니다. 이제 무릎 스위치를 켰다면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사용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작도 평소 걷는 방식이 그대로면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축을 바로잡는 걷기 연습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1분만 걸어보시면 됩니다. 대신 세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첫째, 발끝 방향입니다. 발끝은 반드시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정해 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합니다. 오랫동안 몸이 기억해온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울 앞에서 연습하시길 권합니다. 발끝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걸어보세요. 며칠만 반복해도 몸이 서서히 바뀝니다. 둘째, 마지막 밀어내는 힘입니다. 걸음을 마무리할 때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살짝 눌러주듯 밀어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 중 많은 분들은 발 바깥쪽으로 체중을 실어 걷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바깥쪽만 먼저 닳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걸음은 뒤꿈치로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받은 뒤 엄지발가락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걸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셋째, 무릎과 발의 방향입니다.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안쪽으로 말리거나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로 잡아도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1분만 연습하세요. 허벅지 안쪽이 살짝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릎을 아프게 만드는 가장 흔한 순간을 막는 단계입니다. 바로 첫걸음 준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무릎이 가장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체중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딱 30초면 충분합니다. 의자 끝에 앉아 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조금만 들어 올립니다. 높게 들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빼고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앞뒤로 살랑살랑 힘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0초 후 반대쪽 다리도 같이 해주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관절 안의 움직임을 깨우고 윤활 작용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 첫걸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스위치 리셋 동작으로 근육을 깨웁니다. 두 번째, 축 교정 걷기로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고르게 합니다. 세 번째, 첫걸음 준비로 관절을 다치지 않게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무릎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오래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원칙은 강한 운동보다 안전한 반복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열심히 해야 빨리 낫겠지 하고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강한 자극보다 안전한 반복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오늘 10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5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근육은 반복되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매일 깨워주면 그 상태를 기억합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바로 멈추지 마십시오. 통증이 줄어든 건 이제 무릎이 보호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부터가 유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운동보다 먼저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평소 사용법이 그대로면 무릎은 다시 아파집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릎에 손을 짚고 힘으로 밀어 올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일어나기 전에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주세요. 중심이 앞으로 오면 엉덩이가 먼저 일어나고 무릎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처럼 걷는 방향, 일어나는 방식, 첫걸음 준비 같은 작은 습관들이 무릎을 살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무릎은 나이보다 사용법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70, 80이 되어도 무릎이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50에도 무릎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사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무릎은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에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은 횟수를 줄이십시오. 완전히 쉬는 것보다 부드럽게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는 운동보다 먼저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세요. 최근 무릎 수술을 하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당뇨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진행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릎 스위치 리셋, 축 교정 걷기, 첫걸음 준비, 이 세 가지를 매일 꾸준히 해보십시오. 1주, 2주가 지나면 분명히 몸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릎은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건 대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걷는 일상을 천천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